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패션주 FNF 추천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여러 대기업들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 토스증권이 그렇게 돌풍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자연 실업률이 상승 지속한다고 합니다. 네, 자연 실업률이 상승하면은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물류창고가 요새 이제 투자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네요. 예, 물류창고 투자만으로도 사모펀드가 투자한 거에 원금을 거의 뽑을 수 있다는 식의 기사도 있었고요. 자,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거냐,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5월 CPI 5%로 13년 만에 최고, 미국 더 짙어지는 인플레 먹구름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NRF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4.4에서 5%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보험사 부채 이제 신가로 평가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2023년부터요. 화학주에 대한 매도 의견이 요새 좀 나오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이상 기류에 정부 매그나칩 반도체 중국 매각 본격 개입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쪽으로 선회했다. 미국 정부는 매그나칩 중국계 자본을 주시해왔고 결국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를 통해 지난달 매각 심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9월을 전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매그나칩은 한미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매그나칩을 매각을 승인해도 미국이 제동을 걸면 M&A는 자동 무산된다며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카드를 꺼낸 건 미국이 불허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결국 미국의 판단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네요. 인플레이션 위험 신흥국들 줄줄이 금리 인상 전망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3%로 설정하고 상하 1%포인트의 허용 범위를 두고 있어요. 헝가리의 최근 물가 상승률은 5%로 웃돌고 있고요. 헝가리는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에 따른 경기 회복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으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긴축 정책을 시작하는 EU 회원국이 되죠. 동유럽 국가 중 체코도 오는 2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고 800억 투자받아 강남 3구 등에 MFC 25곳을 만드네요. 11번가는 이번 라운드에 250억 원을 투자했으며 기존 주주인 CJ그룹은 후속 투자를 진행했어요. CJ그룹의 누적 투자 금액은 105억 원입니다. FI 투자 금액은 비공개네요. 정부는 자원 외교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96%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또 산업에 필요한 금속 광물은 98.5%가 해외에서 조달받고 있다. 따라서 해외 의존형 에너지 광물 자원 수급 구조로 인해 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광물 수급 전반에 걸쳐 역주행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나마 있는 해외 광구도 매각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광물 자산 개발률은 지난 2010년 32.1%였는데 지난해는 28%로 줄었다. 광물 자원 개발률은 전체 광물 자원 수입량 가운데 해외 자원 개발로 확보한 광물 자원량을 비중을 의미한다. 지난 10년 사이에 개발률이 줄어든 이유는 한국광물자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구를 계속 팔기만 하고 추가 확보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주사가 보유한 현금만 55조라고 하네요. 와,
이거를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고요. 네,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좀 오른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국은행 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긴축 아니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박 부총 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0.5%로 낮은 수준인데 나중에 경기 상황이나 금융 안정과 물가 상승을 봐서 한두 번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이라고 봐야 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낮은 수준에서 소폭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것을 긴축 기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뭘까요? 완전 자율주행은 또 뭘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인도 뉴델리까지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페토 여러분 하십니까? 저도 요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이버의 제페토 가상현실 메타버스 알아야죠. 그나마 있는 집안채 세금 폭탄 노인들 당장 쓸 현금이 없다고 하네요. 네.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구성비인데요.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이렇게 보면요. 60세 이상은요. 대부분 78%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9세 이하는 59%밖에 한대요. 네. 이걸 보면은 이제 1인당 생애 주기별 수지를 보면요. 28에서 59세 흑자가 좀 납니다. 59세가 넘어가면 다시 적자 인생이 되죠. 네.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정치는 냉정인데 경제는 온기. 미국, 중국 무역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쇼를 하는 건지 정말로 갈등이 있는 건지 헷갈려요. 돈만 보면은 또 잘 되고 있어요. 그 돈이 움직이는 그 무역을 말하는 거죠. 정치를 보면 또 다르고요. 하나생명 경제교실 운영 연내 전국 1만 명까지 교육하겠다고 하네요. 하나생명 경제교실은 현재 73개 학교 9,60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했어요. 하나생명 관계자는 미래의 꿈과 희망의 아이들에게 쉽게 접하기 힘든 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전국 각지의 더 많은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올해 최대 1만 명까지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 성장률 5.6%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점점 미래는 좀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블록체인 게임 만든 나라는 한국인데 한국 게임사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서비스 못하는 슬픈 현실 그런 게 또 있네요. 한국어 너무 좋아요. 네, 세종학당 러브콜 쏟아지고 있네요. 네, 한류의 그 인기가 심상치 않죠. 네, 지그재그 무신사 노리는 신생 패션 플랫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패션을 제품을 많이 사시나요? 좀 이렇게 쉽지 않죠. 좀 입어보기 전에 사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부호도 자산 늘어도 소득세는 찔끔 낸다고 하네요. 예. 그 양도 차익은 이익을 보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재산세가 있네요. 부동산은. 근데 주식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알파균의 경제 뉴스 전해드렸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